그건요 가벼운 곳이어야만 해요. 가벼운 곳, 띄우기가 좋은 곳, 매매가 싼 곳. 매매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다시 그 매매 심리가 끌어오르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자, 대치음마가 상승하고 2007년부터 쭉 하락을 해서 다시 끌어올라서 본전이 될 때까지 얼마 걸리죠? 9년 4개월이 걸린다고요. 9년 4개월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업으라는 사람들, 강의를 업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생긴다, 초고층 빌딩 생긴다, 여기 뭐 지하철 뚫린다, 만다, 재개발 재건축 됩니다, 가로주택, 성비사, 모아주택 이런 게 막 생깁니다, 일자리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호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사람들 말 믿고 들어갔다. 여러분 10년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10년 동안 본전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 뒤에 본전이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자, 그래서 만약에 10년이 아니라 뭐 1년 있다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10년까지 기다려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싼데 그리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전세가 상승할 곳, 그런 곳에 가서 선진입해서 가 있자니까요. 미리 떡밥을 뿌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투자자가 유입이 된다니까요. 왜? 이미 선진입하고 취득세 중과 풀린다, 대출 풀린다. 여러분 앞으로 미분양 있잖아요. 수치가 계속 높아집니다. 제가 이거 하나 장담합니다. 미분양은요 수치가 증가해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양이 왜 증가해요? 여러분 자, 박상희님 왜 자꾸 썼다 지웠다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우영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랭궁 프로그램에 재개발 전문 소장님 나오셨던데 개콘 없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 21년도에 빨래지 엄청 했는데 아이고야. 자 우영님 미분양이 왜 증가해요? 우영님 미분양이 왜 증가할까요? 다른 분들도 대답해보세요. 미분양이 왜 증가합니까? 우영님께서 분양가가 높아서요. 또 자, 야채야채님 가격이 비싸. 자, 우영님이 다시 심리가 죽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상희님은 건설사의 밀어내기. 김정훈님께서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신세기님께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예상주님께서 금리가 높아서. 자, 물파스님 기대 수익이 없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집을 산다고 얘기했죠? 왜 인간이 집을 삽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점점 거래량도 증가해요. 근데 미분양 숫자가 증가하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집값이 떨어진다.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신축의 아파트 금액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요? 인근의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형성이 됩니다. 비슷하거나 약간 더 싸게, 흥행을 위해서, 또는 상승 정점이 나면요 더 비싸게 팝니다. 근데 지표예요. 여러분 이래서 지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신축 아파트가 지표로 삼았던 여기 A 아파트가 금액대가 쭉 빠집니다. 쭉 빠져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계약하고 싶겠어요? 자, 이미 계약을 친 사람들은요 마피가 나올 것이고, 계약을 안 친 사람들은요 계약을 안 한다니까요. 그럼 미계약을 남고 미분양 남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던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인율 제공을 하면서. 결국은 뭐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논리 누가 설명해 줍니까?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여러분. 미분양이 나오고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요, 하나같이 금리가 올라가고요, 저 미국 은행 뱅크런 되고요, 지금 뭐, 어디, 거시경제, 뭐, 환율 증가, 환율 폭등,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 뭐, 어쩌고저쩌고, 이딴 소리를 한다고요. 물론 이거는 일부 이유 중 하나겠죠. 예.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요,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 요소인 거지.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은. 근데 본질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하나잖아요. 네, 하나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박사님께서 명덕이 편안 좋다고 하네요. 네, 명덕이 편안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7kg님께서 서울에 한 채가 있지만 한 채 더 보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분양권을 사려니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서 인근을 보니 차라리 준신축 금매를 12% 주고 사는 게 나아 보이더라고요. 안전하게 가려면 비싸지만 신축을 하는 게 낫겠죠. 왜요? 지금요? 자, 7kg님, 왜 지금 서울 부동산 하나 더 매수하려고 합니까? 왜요? 종부세 겁 안 나세요? 아, 그만큼 소득이 되니까요? 그러면 소득이 되는데 왜 굳이 종부세 맞아가면서 그걸 사야 되죠?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요, 지금 빌딩들, 꼬마 빌딩들 엄청나게 금매 떨어지고 있는데, 금매 나오고 있는데, 그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서울도 사이클 중 한 부분이다. 앞으로 먼저 치고 올라갈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12%가 지방세 내면요, 13.2%예요. 13.2% 내고 떨어진 것들을 사야 한다고요? 아니요. 왜요? 뭐하러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죠. 집을 사는 궁극적 목표. 안정감이요? 아니, 투자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부터는 투자 아닙니까, 투자. 그럼 솔직해져야죠. 아,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은데 서울에 왜 사야 돼요? 반등치고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면 시장이 안 움직인다 했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올라갔던 시기 있죠. 서울에 2019년까지 요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정상적일 수 있어요. 그 사이클의 흐름상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 있죠. 2020년도부터 해서 올라간 거, 추가로 올라간 거, 이거는 원래는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유동성 때문이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잠자는 심리를 다 깨운 거죠. 그러면 적어도 1년 9개월 또 상승했던 걸, 네, 거품은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빠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빠졌다고요? 그럼 기다리세요. 이제 그 거품밖에 안 빠진 겁니다. 이제 그 거품밖에 안 빠진 거라고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자, 몇 년 동안 올라갔죠?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부동산은요, 2016년 1월부터 상승했던 것 같아요. 5년 12개월 내내 6년 동안 상승했는데 하락이 고작 얼마요? 자, 음마아파트는 투자의 지표이기 때문에 하락이 좀 더 빨랐어요. 하락이. 자, 거의 1년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요. 다른 아파트는요, 하락이요,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요. 보세요.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거 뭐 가격대가 아직 거래도 안 되죠. 동원엑셀. 자, 1월달에 거래되죠. 그전은요, 거래가 안 돼요. 네, 1년 4개월 전에 거래해요.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과연 서울이 반등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남이 하락을 해야 한다고요. 오랜 기간 동안. 강남부터 오릅니다. 그걸 왜 간과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벼운 곳으로 갑시다. 어디요? 대구요. 네. 자, 우영님께서 선생님 혹시 조합원 물건 사려면 현찰이 얼마 드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오늘 부동산 가서 상담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재개발 말하는 거예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야채하산이 일단 취득세 중과가 해제되어야 들어갈 타이밍이죠.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은 간을 딱 봐야 돼요. 네. 자, 구름방님께서 선생님 갭 투자 금액만 가지고 계약했다가 잔금 기간까지 전세를 못 구하게 되면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구름빵님. 네, 똥줄 타고 달려가는 거죠. 갭 투자 금액만 가지고 계약을 했다. 잔금 때 전세 세팅 어렵다? 그럼 바로 소송이에요. 집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거에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뭐 계약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거나, 네, 집주인한테 좀 양해를 해서 전세 세입자 뺄 때까지만 좀 6개월 정도 좀 양해를 해달라. 너도 저 집을 좀 천천히 봐라. 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매매 계약 해놓고 나서
전세세 입주 못 구한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죠. 그거를 방법이 있다고 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자, 지키로님께서 네, 대구는 수성구만 봐야겠죠?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니요. 아니 왜 수성구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상급지만 봐야 한다? 왜요? 아니에요. 1등이 가면요 2등이 가고 2등이 가면 3등이 갑니다. 이 중에 나의 투자금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 많다 수성구 범어 4동 만삼 들어가는 겁니다. 돈 없다 2급지 들어가는 거고요. 돈 더 없다 3급지 들어가는 거라고요. 제가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들한테 금액대별로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아파트 어떤 곳이 합당할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네, 나열해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다? 자기의 신분에 맞게, 이건 좀 그렇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네. 자, 우영님께서 신한 뉴타운 해링턴 웨스트요. 네. 제가 재개발 조합 입주권 이야기하잖아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좀 더 비싸요. 집 들어가면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해모르죠, 해모르. 해링턴 웨스트가 아니고 해모르 웨스트겠죠? 자, 조합원 입주권이 나왔을란가? 마피 7,000 어마어마하죠? 초급매.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련가? 조합원 여기 있네요. 여긴 보통 설명을 달아주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일일이 또 하나하나 다 적어드리기도 시간이 또 없기도 해가지고 아마 이거 말고 동대구 센터 와서 방금 드림 볼까요? 재개발 입주권이고요. 여기 있죠. 자, 조합원 분양가가 3억 2,900이고 권리가가 2억 7천이고 추가 분담금이 5,50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내가 이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을 사기 위해서는 매매가가 얼마인지 중요하죠. 매매가 5억 천이죠. 그러면 계약금이 5,100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권리가액에서 얼만큼 이주비 대출이 되었는지. 만약에 이주비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권리가에서 2억을 빼면 7천이잖아요. 네, 7천.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고 추후에 잔금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들어가는 게 권리가에서 빼기 이주비 대출이 권리가가 산정되는 게 아니라 감정가 산정이 되죠. 감정가에서 이주비 대출 빼고 그 금액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계약금 이 정도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주비 대출이 얼만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되는지. 아무튼 지금 현재 대출이 작단 말이에요. 왜냐면 재개발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 따라 가지고 대출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 안에 다세대 빌라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금액대가 적잖아요. 다세대 빌라가 금액대 적겠습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이 금액대 적겠습니까? 다세대 빌라가 금액대 적겠죠. 그러면은 감정평가 금액은 적기 때문에 감평가는 적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되겠죠. 이주비 대출은 감평가의 6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감평가는 적은데 매매가가 셉니다. 그러면 매매가 세기 때문에 그만큼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왜? 대출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생각해서 매매가가 5억이다. 감평가가 뭐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안 된다. 극단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주비 대출 5천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실탄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실탄이? 이게 그 입주권 상태가 아니고 관처 전이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주비 대출까지 밖에. 예. 맞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 매매가가 5억이잖아요. 근데 감평가 1억입니다. 근데 이주비 대출이 5천이 있고 여기서 플러스 재개발 물건지 담보대출 전 소유자가 매도인이 재개발 물건지 담보대출이 얼마 받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그래서 이주비 대출 플러스 재개발 물건지 담보대출 요것들을 합친 다음에 매매까지 빼면요 실제 들어가야 되는 현금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동대구의 센터 화성파크들이 뭐 조합원 입주권 보시면은
여기 감정가 6,650이죠. 프리미엄이 1억 5천입니다. 매매가 2억 1,650이죠. 자, 보시면은 이주비가 3,990만 원이죠. 실투자액이 1억 7,660만 원에 플러스 분담금액 계약가 10% 1,670만 원이라고 해요. 자, 이게 매매가가 3억 8,555인데 금액대가 얼마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은 실투자액이 1억 7,660이죠. 이게 아마 제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출이 얼마큼 있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다주택자 무이자 대출 승계 가능. 무이자 대출은 이주비일 거고. 예.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 감정평가 금액 이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매매가에서 대출 빼면 됩니다. 예. 매매가에서 대출 빼면은 그게 바로 실투자 금액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스님님께서 익상 거주 중인 스님입니다. 진짜 스님인가요? 네. 준생리 철학 따라서 대거 투자 생각 중입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이 1억 5천 정도인데요. 84제곱을 좀 보는데 아는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1억 5천 정도 되면은 대출 받아서 2억이 된다. 또는 대출 받아야지 1억 5천 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2억이 되면 더 다양한 곳에 투자를 가능할 수가 있고요. 청라힐스 쪽에 청라 언덕역 쪽에 저기 24평, 25평 정도 신축 여기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1억 5천 더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연식이 좀 더 된 아파트에 들어가야겠죠.